정치적으로 대통령실 관련돼서 있었던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정부 여당에서는 MBC에 대한 어떤 공격에 나섰는데, 일단 해임 건의안 당연히 뭐 수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은 됐었지만 결국 뭐 수용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수용 안 하고 가도 되는 겁니까? 참모들의 말 좀 들어주세요. 네? 국군의 날 할 때는 참모들이 안 가르쳐 줬겠냐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군 미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미필인 걸 감안해서 참모들이 가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고 경례는 손을 이렇게 일자로 해서 눈썹 옆에다 붙이시고 모자를 썼을 때는 모자 챙에다가 하시고 눈썹 끝에다가요. 알았어요? 그러면 알았다 한 다음에 눈썹 끝에 여기다가 이게 눈썹 끝이다. 근데 이제 거의 경례가 이번에 거의 의경 수준의 경례였습니다. 이렇게 의경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적어줬으면 잘 보고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근데 대충 보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어린이집도 가가지고 어린이집에 가서 뭐 아나바다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아나바다 우리 국민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시절부터 쓰던 말인데. 근데 가끔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아나바다는 생각이 나는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뭐 이렇게 이게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바이든 사행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아나바다 다행시요? 나 이거 참 바이든이라 안 했는데 다 조작이야. 준비해 온 거예요? 방금 생각났습니다. 방금. 네. 이분이 7시 대 라디오에서도 이성대묘사를 하는 거 보고 이성대묘사의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7시 대 시사 라디오에서 이성대묘사 하기 쉽지 않아요. 거기 가서 최소한 무슨 보육 정책이나 무슨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이게 자료나 이런 걸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시고 숙제를 하시고 6개월 아이가 왜 어린이집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 보육 정책과 관련돼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뭔진 모르지만 그 대통령 공약한 거 중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이거 시스템을 통합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걸 6개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다는 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뭐 아무것도 안 보시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해임 건의안 그것도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 이제 오바했다 그런 지적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도 이걸 뭐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교체나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데 뭐 꼭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까지 했어야 되나는 의문인데,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통과가 됐으면은 거기에 맞는 또 액션이 있어야죠. 한겨레 이제 성모 기자님이라고 있어요. 어제 무슨 글을 쓰셨어요, 그분이. 그분도 그렇게 썼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이제 막 고집하고 이런 거는 무리수일 수 있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존중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성 기자님의 결론은 해임 건의안 통과됐으니까 해임해라 이건데, 저는 이제 굳이 이제 뭐 해임을 해야 되느냐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응답은 있어야죠. 무슨 응답이냐? 그 응답이라는 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을 너무 잘하고 지금 건강을 해칠 정도로 세계를 돌아다니,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우려가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박진 외교부 장관을 반드시 물러나게 하고 싶어갖고 해임 건의안을 낸 게 아니잖아요. 이 순방 관련 논란과 비서관 논란 이런 게 하나도 지금 설명도 안 되고 제대로 대응도 안 하니까 이것에 문제 제기하는 차원에서 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박진 장관 해임은 안 시키더라도 제가 어쨌든 뭐 저도 억울한 게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나도 억울한 게 있지만 어쨌든 10년을 끼쳐드렸으니까 죄송하고 그 XX는 여러분을 겨냥한 것으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점도 있고 하니 그것도 미안하고,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제가 바꾸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의 의뢰를 반영하여서 참모들 날리겠습니다. 김성한, 김태호 날립니다. 김씨들은 북한으로 가라 이렇게 뭐.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 외교는 김성한, 김태호가 하는 건데 김성한, 김태호를 날리면 야, 했다 보면 또 다 날리자. 다 날리자. 아니 뭐 그런 게 있어야지 무슨 전국이 정리가 되고 뭘 하잖아요. 그리고 마켓단의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당의 역할 말씀하셨는데,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냈으면
그게 어쨌든 무리한 거라고 계속 반복 말씀드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이 중심을 잡고 그러면 그걸 뭘 이렇게 조율을 하고 야당을 안심시키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야당한테 해임건의안 물려주면 예를 들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해임건의안 물려주면 우리가 대통령한테 사과도 하라고 하고 들을지 안 들을지는 뭐 가봐야 알겠으나 사과도 요구를 하고 또 대통령실 참모 교체도 우리가 정신성의껏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일단은 물리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걸 해야지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뭐라고 보세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랑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래도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고 1년 차에 뭐 강북방 사태나 여러 가지를 해서 지지율이 낮긴 했지만 어쨌든 보수층이 뉴라이트 운동이라는 새로운 어떤 토대를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집권을 하고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좀 뭐라 그럴까 사회적인 어떤 힘? 뭐 이런 것들이 보수층에게 좀 있었던 때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됐고 시작하자마자 별다른 사건인 사고가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어떤 자질 문제로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제 얘기하신 부분 그러니까 당도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 같고 대통령 그립감이 세고 대통령실도 어떻게 안 되고 대통령이 그리고 뭐 장관들도 사실 존재감이 없고 이 상황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자꾸 화를 내고 남의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대통령이 화를 내잖아 얘기를 뭐 하면. 이명박 박근혜는 화낼 줄 몰라갖고 뭐 그렇게 됐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는 뒷산에 올라가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대응이 있어 대응이. 예, 경상도 말로 깨꾸라고 하는데 야 저 사람은 깨꾸가 있어 이런 게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만적이라 할지라도 있었어요. 아침 이슬도 듣고 그 다음에 광우병 요새 다시 국민의힘이 끄집어내는 광우병 문제 그거 김종원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에 보내가지고 재협상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안 하는 쪽으로 재협상도 하고 그리고 친서민 중도 실용 이런 슬로건도 걸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뭔가 때리면은 반응이 오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때리면은 더 이렇게 반항하고 날석에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이든 대 날리면으로 여론조사 했더니 대략 뭐 60%대에 60%대 한 30% 미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정부 부정평가 긍정평가로 그렇게 들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가 진실에 가깝습니다. 자꾸 매사에 그렇게 우기니까 그러니까 60몇 대 30 이하로 부정 긍정평가가 나오는 거죠. 뭐 하나 이렇게 우회를 한다거나 유연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없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지금 중도층, 진보층은 안 된다 할지라도 중도층이라도 좀 좋아할 만한 정책이 지금까지 나온 게 있느냐 별로 거의 없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뭐 국민 입장에서는 좀 말을 해도 안 듣네. 예, 반응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게 어찌됐든 뭐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고 뭐 어찌됐든 간에 정치인을 해봤잖아요. 배지를 달아봤단 말이에요. 서울시장도 해보고 뭘 했어요 그래도. 그래서 그 정치인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 뭐랄까요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정도는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때도 그렇게 모범적으로 뭐 모든 대응을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찌됐든 간에 뭐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그건 뭐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그리고 정치와 연관된 뭘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검사 출신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 내가 틀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치인은 틀리면 그거 미안하다고 하면 되고 또는 틀린 거에 대해서 다른 거를 갖고 와서 뭐 이거라도 좀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수를 생각하는데 검사는 뭘 틀리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수사를 하는데 기소했는데 무죄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검사는 없죠.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잖아요. 네. 내가 맞게 기소했는데 뭐가 안 돼가지고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하고 잘못을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분이 어쨌든 국내적으로는 뭐 잘못을 갖다가 했다고 했을 때 그걸 뒤집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는데 국내적으로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은 가서 무슨 소리야 내가 피해자지. 봐라
고발사주 아니고 제보사주 아니냐라든지 봐라 뭐 검언주착 아니고 권언주착 아니냐 뭐 얘기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국제무대에서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무슨 어디 캐나다 총리니 누구랑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 아니야. 아이 뉴스에 당신이 저 미국 대통령 욕한 거 나왔다고.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뉴욕타임즈를 가짜 뉴스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건 트럼프나 하는 거지. 할 것 같던데. 네, 할 것 같은데. 불리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 자익들의 음모입니다. 이거는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대응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비합리적인 난 절대 바이든이라고 안 했다라고 하는 이 심리 제가 네티즌 김민아 씨는 심리학과 출신이고 3학년까지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심리 방송 이런 것도 노리는 거야? 준학사. 3학년, 3학년까지 다녔는데 겁이다 이거는. 겁이다. 겁과 두려움이다. 네, 그래서 못 바꾸는 거다 이거. 겁이 나서 검사가 된. 그렇죠. 네. 네, 우리 그 영화에도 있잖아요. 주양 검사가 내가 겁이 많아서 검사가 된 사람이야. 네. 나 공부 잘했고 검사 된 사람이 어떻게 잊어버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면 지금 뭐 민주당 우상호 라디오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던데 이 과정에서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국민들이 자기가 내가 분명히 그렇게 인지를 했는데 난 그렇게 들려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실이 그거는 아니라고 하고 우기는 걸 넘어서서 그렇게 한 사람 탄압하고 뭐 이런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 지지율은 이제 쉽게 하기가 어렵다. 대통령의 애티튜드나 이 정권의 어떤 모습을 생활을 봤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취지로 얘기도 하는데 두 분도 그런 평가에 좀 동의하십니까? 이제 이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방법, 카드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반등 자체는 가능하다고 봐요. 뭐 다른 호재가 터지거나 아니면 상대 측의 악재 이런 것들이 반사이득이 될 수는 있겠죠. 실제로 8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 한국갤럽 지지율 24% 그때 찍었었는데 고주에 8월 첫째 주부터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봐도 8.28 전당대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등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사이득이 되면서 윤 대통령도 조금 득을 본 거죠. 지지율이 반등을 해왔던 걸 보면은 마찬가지 이유에서 뭐 본인들이 잘못했더라도 상대편 쪽의 악재 때문에 반등을 한다거나 이런 건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뭐 10%포인트 올라간다 쳤을 때 그동안의 20%포인트는 강력한 적대층으로 굳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선거라는 건 한 표라도 이겨가지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가면은 어쨌든 반등을 해봤자 중장기적으로는 불리한 지경으로 간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랑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도 지지율이 역대 정부보다 지지율 높은 편이었죠. 근데 부정평가, 그중에서도 매우 부정평가하는 층이 40% 이상으로 굳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간발의 차이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건데 근데 미천이 두둑했던 문재인 정부도 정권이 교체됐는데 미천도 별로 없었던 윤석열 정부는 이대로 가면 아주 잘해봐야 다음 정권은 그냥 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진짜로 이거를 극복하려면 지지층만 끌어올려서 되는 게 아니라 결집시키는 게 아니라 중도층까지도 평가가 올라가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현재 흐름은 그것과는 아주 무관하다. 그리고 MBC에 국민의힘이 항의 방문 가면서 저는 강을 건넜다라고 봅니다. 거기 자막 조작이라고 하여 팻말까지 들고 갔던데 3년 전에 민주당이나 이쪽 서초동 집회에서 우리가 조국이다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우리가 새끼들이다 바이든이 아니고 우리가 새끼들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중도층 지지를 받아요? 뭐 시민단체인지 뭐 지나가는 행인인지 새끼들 오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MBC를 저는 MBC가 과거에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채널A 사건 이런 거 보도할 때 그게 저는 이제 보도 근거나 이런 것들이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도윤리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저는 의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MBC 사장이 이제 뭐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고 이런 것도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건 그거고 이번 국면에서는 저도 나름대로 언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시간만 나면 하여튼 언론을 욕하는 사람인데 한겨레도 얼마나 많이 욕했습니까? 제가 맨날 여기 와서도 욕을 하고 오늘도 한겨레에 대해서 한겨레 욕을 하려고 노보까지 꼼꼼히 보더라고요. 네, 오늘 회비도 내시는 분이에요. 한겨레 돈 주고 욕하겠다고. 한겨레 사람들이 욕할까봐 후원금까지 내가면서 내가 한겨레 욕을 하는데. 훌륭하십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MBC 욕을 할 게 없어요. MBC가 잘못을 한 게 없어요. 이번에는 아쉬울 수는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도 당사자가 된 사람 입장에서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을 정정해 주십시오라든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좀 알아주십시오라든지 반론을 보도하게 해주십시오라든지 이런 걸 할 수는 있는데 방송국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니네가 왜 그렇게 보도했는지 근거를 대봐. 예?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거를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자유민주주의도 모두 아니에요, 그거는 신보도 지침이에요. 그거에 따르면은 그 공문에 따른 공문을 보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공문 형식에도 안 맞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대로 하려면 그 공문의 취지대로 하려면 앞으로 대통령의 발언은 이 약식 회견에서 한 발언이든 뭐든 간에 그 발언에 대해서 바로 보도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자막을 입히면 안 되고 바로 보도하면 안 되고 대통령실이 그 얘기가 맞다고 도장 찍어줘야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도 대통령이 한 말이 이건데 누가 들어도 대통령이 한 말이 소주 한잔 하고 싶다는데 그거를 그대로 보도하면 안 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소주 한잔 하고 싶다가 아니고 맥주였다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맥주라고 써야 됩니다. 이걸 반론을 하고 싶다면 음향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것은 맥주라고 하는 그 어떤 확인을 받아가지고 아니죠 소주라고 하는 확인을 받아서 소주라고 보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다른 정부한테는 취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국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걸 막 보내잖아요. 그런데 뭐 하여튼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도 아닌 그런 뭐 정부가 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아까 질문이 이제 지지율이 그러면 회복되겠느냐 이거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한국 정치는 아직까지는 요 시점까지는 이 지지율이라는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뭔가를 하면 지지율이 좀 오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유일하게 믿고 있는 게, 국민이 믿고 있는 게, 이제 국정감사 할 거잖아요. 오늘부터 국정감사 스타트 아닙니까? 네. 이 10월 한 달 동안 난리 낼 거예요. 네? 뭐 하겠어요? 국정감사라는 게 지난해까지의 어떤 정부가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올해 국정감사 전까지 정부가 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가 그걸 감사를 하는 건데 상당 부분은 전 정권 얘기일 거잖아요. 그리고 벌써 쭉 나왔지 않습니까? 전 정권 얘기할 거 이만큼 가져왔잖아요. 원전, 서해 공무원, 네. 태양광. 네. 그걸 계속 얘기하면서 전 거기에 정권에서 대통령이 발음했던 것도 다 가져와요. 그 외교 참사라고 잘못 입혔다. 혼밥이라고 또 그거 계속 얘기한 거를 또 그 언제적 얘기야. 그걸 다시 갖고 와갖고 또 이게 외교 참사다 이러잖아요. 그거를 막 하면서 양념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 얘기 같은 걸 하나씩 던지는 거죠. 계속. 우리가 모두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는 이 광경들이 확정되는 것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할 것이다. 계속 그러면은 이제 보수 유권자층은 서서히 이제 이 바이든 날리면은 이제 서서히 얘기를 안 할 거란 말이죠. 그 사이에 이준석 날리고 이준석 혼나고. 그러니까 이준석 혼나는 거 보세요. 그 국민의힘 내에 있는 당권 주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뭐 쓴소리 하겠어요? 저렇게 되는데 쓴소리도 못하고 김기현 의원 이런 사람들 앞장서가지고 MBC 때려잡자 이렇게 막 기뻐해 누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조금 올라요, 지지율. 마케타님은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물건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